할 수 없는 근본적인 어떤 저항감이 있었고 실제로 저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철도를 레일을 어떻게 파괴한다든지 뭐 철도를 지나갈 때 돌을 던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철도에 대해서 이제 파괴하려던 사람들이 붙잡혔는데 그거를 재판에 의해서 한국 대한제국에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바로 잡아다 저렇게 바로 총살이야. 이게 아마 그 서울 부근이고요. 서쪽 공동묘지 이 묘지에서 바로 저렇게 총살을 하고요. 죽었죠. 그리고 이렇게 확인하고 내려가는 저 네카트 이렇게 우연히가 아니라 찾다 보니 저게 이렇게 시리즈로 나온 건데요. 저 의병 아니고 철도 파괴했던 철도를 방해했던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 군인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인데 바로 저것들이 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조금 위험합니다만은 근대화라는 거, 서울이 바뀌고 우리가 근대화라는 것이 자주적인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언젠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언젠가 도입해야 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어지는 우리 역사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은 바뀌어 왔고 저렇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주로 서양적인 요소들 건물과 도로와 전차 뭐 기타 이제 통신 등등이 막 들어오면서 서울은 많이 바뀌었고요.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 스타일, 일본식 동경을 모델로 해서 리틀 도쿄 스타일로 이제 서울을 바꾸려고 일본이 시도를 많이 했고 많은 부분 그렇게 되면서 전통적인 도시 개념, 산을 등지고 물을 끌어안고 거기 조화를 이루면서 겸손하게 사는 모습은 단층 건물도 쭉 짓고 조용히 살던 모습은 이제 바뀌고 식민지를 거치고 전쟁 6.25를 거치고 이른바 근대화, 현대화를 우리가 그냥 힘껏 추진하면서 서울의 모습은 우리가 보는 이 모습대로 이제 바뀌어 왔습니다. 2010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바뀐 서울, 엄청나게 커진, 면적으로 보면 뭐 몇 배가 커진 한강 이남까지 막 이렇게 이제 서울이 된 그런 모습을 보고 빌딩 숲을 보면서 서울을 보고 있고 거기서 살고 있지만 원래 서울 저랬고 저렇게 바뀌기 시작했다. 잘 바뀌어온 것인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도시를 어떻게 꾸미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이제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해야 될 때가 되었다. 지혜를 모으고 고민을 같이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잘 가꿀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들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문화인답게 문화를 갖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거칠지만 한번 우리 그 근대 첫 장면들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네.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근대화되기 시작한 서울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로 끝을 맺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배워야 할, 깨달아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때는 이제 막 시멘트로 건물을 크게 짓고 뭐든가 바꾸는 거를 개발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마을길도 넓히고 뭐 초가집도 없애고 이제 그래야 될 때는 청계천도 복개하고 뭐 고가도로 놓는 게 발전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 시대는. 그러나 또 지난 이 시점에서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반성하면서 걷어내고 옛 것을 되찾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부 한옥 짓고 초가집 짓고 살 수는 없어요. 무조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바른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 근본 정신,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함부로 파괴하지 않고 그 배산, 임수 뭐 이것들을 따지면서 거기에 겸손하게 사는 모습은 우리가 본받고 오늘에 되살려야 될 것이고요. 서로 이렇게 어울려 사는 그 공동체 정신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과거의 모습에서 배워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서울을 도성 그리고 왕도 근대화란 측면에서 재조명을 해봤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은 없으세요? 예.
일제시대에 지어진 한국은행 건물이나 서울역사 같은 건물들은 전통적인 게 아닌데 그런 건물들도 이렇게 보존되어야 하나요? 원형이란 뭐냐? 우리가 전통시대 궁궐의 원형을 찾는다면 임금이 계시고 활동하던 그 시기까지로 시간을 제한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전근대만 역사가 아니고 근대도 역사고 현대도 역사고 앞으로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근대의 모습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고 어차피 식민지를 경험을 했고 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 그 시대의 흔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차피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 역사의 흔적이에요. 자랑스러운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을 함부로 없애는 것은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고 범죄자의 증거인멸을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바꿔서는 없애서는 안 된다. 근데 어떤 경우에 전통적인 것과 고근대적인 것이 충돌을 한다면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이냐, 어느 것에 더 높은 가치를 줄 것이냐에 따라서 없앨 수도 있겠죠. 그것이 전통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왜곡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없앨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 일본 사람들이 만든 기분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보존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슴 아픈 역사의 산물이지만은 우리가 그걸 또 지켜내면서 과거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또 다짐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네요. 네. 네. 그런 어떤 교훈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뭐 공학적으로나 그 상당히 그 시대로서는 아주 최첨단을 가는 잘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뭐 여러 면에서 그것도 소중한 우리의 유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마련된 홍순민의 옛 서울 돌아보기 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나들이 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라고는 하지만 멀리 떠나기엔 부담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서울 나들이를 하시면서 옛 정취도 느껴보고 역사 공부도 하시고 국내음도 마음껏 느끼는 시간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